때이른 더위로 올해는 여름을 좀 일찍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주의 여름하면 떠오를 만한 이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제주문화원장 김양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주 역사문화 공유단체인 사단법인 질토레비의 상임이사로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담일동 영현문화재 추인위원장 김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이 직접 오늘의 콘텐츠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 분씩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부터.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밤의 풍류란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름밤 풍류.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 키워드가 열쇠일 것 같은데요. 용의 전설? 아, 용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 짐작이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저는 용담. 용담. 네. 그럼 지금 용담, 용의 전설, 그리고 여름밤 풍류. 네, 아시겠지만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용연입니다. 자, 세 분이 주신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우리 원장님이 주신 여름밤 풍류예요. 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곳은 그 하천과 이제 바다가 이제 맞닿는 곳으로서 이제 그 기암 괴석이 이제 병풍처럼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옛 그 문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풍류를 읊었던 곳이라서 여름밤이 풍류를 가지게 됐어요. 아니, 실제로 여름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용연을 찾잖아요. 인기 많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둑이라 그러잖아요. 한둑이라는 것은 이제 한독, 대독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원래 독이 항아리 독자잖아요. 그 마을이 항아리처럼 생겼었다고 해서 예전에는 한둑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이 한둑이가 어찌 보면 백록담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한천을 이제 거슬러 내려와서 바다와 만나는 끝자락이에요. 이 느낌만 봐도 어마어마한 좀 약간 신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용연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동한두기, 서쪽을 서한두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두기를 동서를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는. 근데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다시 뜯어졌다가 만들어졌는데요. 높이가 12m고 길이가 50m에 달해요. 11m가 인간이 가장 느끼기에 가장 공포스러운 그런 길이잖아요. 그 앞에 서는데 또 앞사람이 몸무게를 유지해서 흔들거리면 뒤에 사람도 더 공포심을 느끼는데 그 공포가 약간 즐거운 공포 있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인기가 많지 우리가 않을까. 뭐 놀이기구를 일부러 타는 네, 것처럼. 그렇죠. 네, 네. 게다가 앞뒤 풍경이 뒤로는 이제 북으로는 바다와 접하고요. 그리고 위로는 병풍처럼 둘러싼 바위가 어우러져서 그만한 비경이 없죠. 그래서 인기가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거기에 한치 먹으러 많이 가기도 하고. 네, 맞아요. 백숙도 팔고 하니까 그 네. 동네가 다. 예. 실은 예전에도 여기가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서 다양한 어종이 살았다고 해요. 민물장어도 살았고 개도 살았고요. 탐나슬역도에 보면 해녀가
여러분 잘 못 느끼시길 테지만 해녀가 몇 분 거기서 작업하는 모습도 아, 그려져요. 물질하는 네네. 모습이 보여요. 예, 그만큼 물질을 했다는 것은 다양한 어종이 그리고 뭐 전복이나 이런 것도 많았다는. 우선 자연 환경 조건이 좋은 게 바다가 우러졌다 이겁니다. 또 그 옆에 여러분 용담 그 괴석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용담 괴석이라든지 우리 용현 공원 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는 특히 다른 데와 틀려서 무료 관람이기 때문에 그 중요하죠. 밝은 마음으로 옵니다. 걷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우리도 관광을 가보면 아침 먹고 걸어서 점심 먹고 소화시켜서 또 걷고 이러지 않습니까? 용현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일단 무료 관광지에다가 또 공항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고. 예, 접근성이 예. 좋고요. 우리 그 문화재 지구에 개인 토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좀 어렵게 해서 한 5천 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그래서 코스모도도 해서 만만하게 하고 유채꽃도 심고 또 거기 또 바로 옆에 보면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포토샵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염동 1, 2동이 화합 속에 잘 발전시켜서 관광이 오면은 자동으로 들릴 수 있게 우리 저 문화원장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밤 풍류 키워드를 주셨는데 풍류라고 하면 사실 풍류를 즐긴다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즐기는 게 예, 예, 중요한 예, 건데 예, 예. 저 매년 열리고 있는 축제가 바로 그 용현 산상음악회인 예, 예.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여름방이 풍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용현이 비경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용현 야범으로 해서 이제 출범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제주문화원에서 이것을 개최를 행하게 된 것은 이제 2005년부터 이어받아서? 예.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 명칭을 바꿔서 용현 선상음악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다만 아니고 육지에서도 이렇게 용현이 풍류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전자에 이것을 이번에는 이제 용현 음악제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배 위에서 예, 예. 악기도 연주하고 예, 노래도 악기도- 부르고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예. 악기도 뭐 기타나 이런 장구, 북 같은 거 이런 거로 또 이제 같이 겸해서 이제 하고 그냥 이제 성악가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제 다양한 뭐 우리 뭐 민요라든지 이런 정말로 옛 사람들이 그 풍류를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악기와 이번에 가장 좀 좋았던 것은 그 서초등학교에 동아리 멤버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기타 치고 하면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올해는 하나가 된 합창을 6월 3일에 예, 2월 치러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절적으로 상당히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 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태우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물이 썰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밀물 돼서 이제 적당한 그런 그 물이 차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우를 이렇게 운행하면서 그 위에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가을에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태풍 관계라든지 이런 날씨 관계로 이번은 이제 6월 3일 이렇게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혹시 이사님 예. 보셨어요? 네. 저희는 그 360여 명이 있는 우리 공유하는 SNS 방이 있어요. 거기에 용현문화재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한 기억이 납니다. 아 진짜요? 네. 보통 반응이 어때요?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밤에 또 음악을 또 듣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멀지 않고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기도 하고요. 밤에 하는 거라 더 용현 야범의 진미를 볼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축제라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아까 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용현의 그곳은 정말로 우리 그 하천과 바다가 이제 어우러지는 그래서 우리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용현 거기뿐이 아니겠느냐. 자부심이 또 있으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날씨가 굉장히 예, 중요할 것 날씨가 같아요. 너무 좋아서 하늘에 복이 내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날은 마을에서도 뭐 온 종일 그냥 축제 날이잖아요. 예, 그게 우리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용현 문화재에서 잠깐만 설명하는데 기우제는 당초에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영현문화재나 아까 뭐 옛날 문인들 거기서 놀고 그런 거를 쭉 하다 보니까 기우제가 이렇게 있던 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우제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용담미동은 용담미동 동사무소, 일동은 일동 동사무소, 용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용이 있는데 만들어가지고 청년애들이 그걸 어깨에 둘러매고 또 앞에는 또 민속보존회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되면서 동네가 알리는 거죠. 뭐 그냥 걸어가면 누가 압니까? 우리 관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또 일반 동아리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타, 색스폰, 장구 전부 우리가 출연해서 시간을 하고 모든 행사에서는 그런 주민들이 참여가 돼야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만 어떤 행사든 먹거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화합 차원에서 용담 1, 2동 분여회 같이 하고 이런 준비도 용담 2동 청년들이 같이 하고 가장 제가 중요한 거는 선상호막회도 우리 같이 날하고 우리도 문화자는 거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양보 배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뭐 용담 1, 2동 마을 주민들의 화합의 잔이네요. 그렇죠. 네. 잔치. 그러니까. 네. 동네 잔치라고. 맞아요. 치고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가 용의 전설인데, 네, 용의 전설. 그러니까 용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원래 용현이 용소라고 해서 중국 고대 용신. 네, 용소라고 해서 용이 그 논의는 그 곳을 용소라고 해요. 그 용에게 그 전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거를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가물어서 백성들이 제주도민들이 많이들 굶어 죽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수백 년 전에. 그런데 이제 목사가 여기저기서 기우제를 지내도 헤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이제 묵은성에 고시신방이라고 유명한 신방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아유 이런 용소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될 것을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듣고 목사가 당장 동원으로 불러들여요. 당장 지내거라. 효험이 없으면 너는 각오를 해라. 이런 좀 엄명이 내려졌죠. 걱정을 해요.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도 성심을 다해서 이 지프로 길이 아까 저 행사할 때처럼 크게 만들어서 지프로 만들어서 용소에 그 용현에 꼬리를 담게 하고 제를 지내요. 기우제를 지내고 신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우제 지난 다음에 신들을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기 전까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보내면서 자 신들은 가셔서 편안히 가시고 저는 이제 동원으로 잡혀가서 아마 몰매를 맞아 죽을 목숨입니다 라고 해서 오는데 갑자기 사방이 흙빛으로 변하면서 피가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용 지프로 만든 용을 메고 관하로 들어오는데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때부터 가장 효험이 있는 곳은 용현이구나 이런 전설이 내려오게 된 거죠. 용추라고도 그러고 이제 취병담, 선운담, 용소 이렇게 이제 불렸는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용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것은 마의석각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의석각이 뭐예요? 바위명, 예. 바위에 이제 글을 이제 새겨 놓은 거죠. 시를 이제 뭐 딴 데 새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돌에다가 비석은 아니고 그냥 돌에 이제 그 시를 이제 한시를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 18세기 조선 정조 때 윤진우라는 그런 분이 제주 왔다가 이제 용현에 들려서 그 아름다움을 이제 한시로 이제 마의석각에 이제 적어 놨는데 그걸 한번 이제 풀어서 제가 이렇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빙빙 푸른 벽 들면 황골경 무릉과 통하겠으니 후련 보이는 배는 어부가 무릉도원 찾아가는 뜻. 이런 그 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것을 이제 그 아름다움을 이제 취병담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해서 또 선유담이라고 해서 시를 쓰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아름다움을 그런 그 타이틀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그 용연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을. 원래 비경, 뭐 선경이 두드러진 곳에는 이런 마애명이 많아요. 뭐 한천에도 많고요. 내려오는 백록담에서 내려오는 한천 주변 언저리에 보면 전부 다 당선문에도 있잖아요. 당선문에도 있고요. 그 마애명이 이제 새겨진 곳에 보면 아 여기가 약간 뭐 신선 사상도 그렇고 성경 사상도 성경 의식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새겨놓은 거죠. 한마디로 풍류를 즐기면서 자신이 읊은 것을 시를 이제 바위에 새겨놓은 거죠. 그럼 마의 석각 외에 또 용연을 중심으로 살펴볼 만한 곳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용연을 조금 떨어져서 보이는 풍운내우재단도 있고요. 그리고 용연 바로 그 다리 밑에, 구름다리 밑으로 산책로를 따라서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큰 팽나무가 자리 잡아 있고요. 오색 천이 걸려 있는데 당이라는 의미죠. 예. 그 용왕의 말제 똘레기를 본향당으로 모시고 있는 당인데요. 여기 지금도 가보니까 청소 도구도 있고요. 초를 켰던 흔적도 있어서 아 지금도 마을 분들이 여러 가지 빌 일이 있었을 때 여기로 오고 가고 있구나, 단골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고시락당이 예전에는 이곳이 왜 탐나국 시대부터 우리 제주는 무역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무역 많이 했었는데 또 날씨는 안 좋을 때는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풍랑이 일었을 때를 대비해서 무언가를 기원하거나 풍요 안정을 기원하거나 가족들의 무사 안녕 그리고 경조사 있을 때 무사히 마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그런 장소로 내려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아까 뭐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민간 신앙과 연관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여기 또 신앙도 신앙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운내우재단 터도 그 사실은 용연하고 약간 떨어져 있지만 병문천 옆에 있었는데요. 원래는 대제, 이 제1제가 대제고 그다음 대사, 그다음 중사, 두 번째 큰 행사를 중사라고 하는데 제를 지내는 그 중사로 일컫는 그저 풍운내우재단 제를 거기서 지냈었어요. 근데 탐나술력도에도 여단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여단이라는 것은 신이 이제 쉬어가는 곳을 말하는데 그 여단 위치가 지금의 그 용연역 약간 용연보다 동쪽이죠. 무근성 쪽으로 그 풍운내우재단 터가 있었던 거기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이 용연이 서쪽이.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고향이 무근성이라서 무근성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들이 뛰어논다 거기서 헤엄쳐 놀았다 눈으로 많이 봐왔고 즐겨왔었습니다. 그 풍경이 그려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천에서 쭉 이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네. 약간 성경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예. 신선사상 분명히 있고요. 거기 그 제가 지인들에게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용연 그 줄다리가 이제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지금 한 15m 이런 게인데 옛날에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재밌게 놀았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바닷가에는 이제 낚시를 해서 고기도 잡고 이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 사진이라든지 기록이든지 이런 것이 우리 용담에서 좀 그런 옛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많지는 않고요. 1985년 12월 달에 뭐 정부 그 행정구역 때문에 1, 2등으로 분류되면서 아까 한두기 마저 나왔습니다. 동한두기, 서한두기 돼 있고 아까 서한두기에 물통도 많았지만은 동한두기는 지금도 하나 있고 그 당시 일부 그 물이 흐르는 데는 오라동, 삼도동까지 와서 우마차로 물을 실어 먹을 정도였습니다. 삼도 일동은 가까우니까 그렇다 해도 오라동까지 와서 옛날 물찌개나 물 항아리는 멀어서 했잖아요. 예. 우마차로 예. 물을 실었다 먹었어요. 또 그리고 몇 군데는 저 용수라해서 다 먹지 않습니다. 모욕만 하는 데 있고 아까처럼 빨래하는 데 있고 허드렛물 있고. 용수로 쓰는 데 있고
이렇게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다 보면서 올 수도 없고. 사람들이 물이 있어야 자연이 모여 살게 되니까요. 설천도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예전에 그곳이 기원전 18세기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반증이 이제 증거물들, 유물들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아울러 올라가서는 신석기 시대 유물까지 거기서 발견돼서 아마 오래전부터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리고 이후에 조선시대 이후에도 물이 굉장히 많았었던 곳이라 사람들이 자연히 살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아름다운 경치 또 다양한 역사 문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고 지켜질 수 있었던 건 여러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세 분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오셨잖아요. 제주 문화원 차원에서 노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 그 어떤 지역의 역사와 이제 어떤 문화가 이제 하루하루 한 해 이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걸 개성 발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연음악회도 일개 일환입니다만은 그런 그 옛날의 어떤 사진이나 그런 기록들이 지금 현재 세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문화가 우리 삶, 곧 삶입니다. 이게 삶이 문화고 그런데 그 문화라는 것은 유형, 무형도 있을 겁니다. 정신문화, 우리 생활문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면은 우리 그 행복 지수라든지 이런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 삶이 높아지면은 또 문화도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그 어떤 지역의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 발전해야 되는데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를 발전함으로써 우리 그 옛 문인들이 풍류를 지연해서 이것을 개선 발전하고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에게 이것이 꾸준하게 이제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 마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해안 정화 활동도 한다. 해안 정화 했는데. 활동도 아까 홍보에서 책자도 만들고 있고 우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 행사를 위한 게 아니고 평소에도 양쪽 청년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연이라든지 인근 바닷가 우리가 예산도 좀 물론 드리고 있고 청년들이 노력하고 있어서 해안 정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거기도 깨끗해야지만 이런 거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또 우리도 주민들도 다 갑니다. 그래서 영담일동 지금 인구를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지금도 한 2만 원 넘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홍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면은 홍보도 팜플릿이랑 엄청 했습니다. 신수북이랑. 우선 학생들이나 주변에 하기 전에 우리 자생단체 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설을 해서 초청해가지고 그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100일장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아까 그 기후제에서 말씀했는데 작년부터 기후제를 하려니까 아까 그 고신방역이 동동이었습니다, 작년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내가 거죠. 여기로 갔더니 먼저 딱이 오잖아요, 여기서. 이거 어쩌고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접해보니까 알지. 요즘 사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 와서 여기 구경만 얼굴만 내밀고 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좋구나. 이걸 우리 이제까지 한 5년 동안 경험한 거를 책자로 만들고 해설 문제 100일장 했던 거 쫙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산도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도 토백이도 많고 외부의 선수는 많지만 용연인가만 알지 역사를 알라고는 아예 안 합니다. 그렇지 당연하죠. 알아야 보이죠.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홍보하고 그래도 외부에 온 사람보다는 토백이도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면서 긍지를 갖자. 그래서 도시재생도 이번에 아까 조금 있다가 시간 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를 안 해. 홍보가 제일 최고입니다. 홍보. 사실은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역 역사 문화를 배워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알아야 보이고 알아야 지킬 것이 우리에겐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생들한테도 좋은 뭐 백일장, 용연에서 마애명을 새겼던 그 풍류 시인들의 마음처럼 백일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알면 미래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를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5년 전에 4, 5년 전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그 사대부가 안에도 고인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할망당도 있어요. 아주 원형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큰 할망당이 있는데, 그 탐라 고을 병담길이라고 협약을 통해서 이 길을 조성했는데요. 그 시작은 관덕정에서 시작하지만 서쪽으로 한두기, 아까 말씀하신 취병 다음에 이제 용연, 마애명공원, 그리고 고시락당, 그리고 고인돌, 용담 제사유적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 길을 길 안내자 실토레비에서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탐방객들 문의가 오면 계속 안내 중이고요. 책자로도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사항을 다 모둠해서 질토레비 총서로 창립 5주년과 더불어 총서 창간호를 이제 오는 7월 9일 날 발간을 하거든요. 그 자료에도 용연의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걸 한번 걷는데. 원점획이라 좀 시간은 걸려요. 원점획이지만 똑같은 장소를 걷는 게 아니라요. 한 2시간 넉넉히 잡으면 될까요?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실 거예요. 좀 네. 넉넉히 잡아야겠네요. 아니 이런 세 분의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노력이 좀 더해지면 이 다양하고 또 역사 깊은 이런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네. 잘 간직하고 네.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세 분이 어떤 계획이 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뭐 단체라든지 문화원의 이제 그 한 단체로서 할 것이 아니라 실토레비 이 우리 용담동 지역 주민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그 공유하고 이렇게 함께 즐기고 이것을 개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발전하지 우리는 우리 따로 당대만 상대 따로 한다면 이것은 조금 산만해지고 통일성이 없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거는 우리 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선상우목회나 우리 용연문화재 우리끼리 이름을 지어서 이게 5년째지만 어쨌든 모다들랑 같이. 인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연하고 아주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공모해가지고 구시가지 살리기 운동이죠.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뭐 여기 다 하실 겁니다. 지금 뭐 담장 허물기 거기 한 집 우리가 고쳐주기 예산으로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용연 공연 문화마을 만들려고 아주 직결된 거예요. 왜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은 지금보다도 조금 뭐하는 말도 하지만은 야 이거 좋구나. 뭐 그때 되면 뭐 관람료를 받을지 말지 몰라도 웬만하면 안 받고 관광객들이 와서 돈 안 받고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나입니까? 특히 우리 제주도 사는 저 용남입니다만은 용담에 살면서 여러분 해안도로 달려봐야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매일 바다를 보는데 그런데 국내에서 온 청주 사람들 그거 보면 제주도 사투리로 환장해버려요. 또 중국 사람들 상해 쪽 이런 바다 쪽 거지 내륙지방 중국 애들 요즘은 조금 뜨면 이제 막 쏟아집니다. 중국 관광객, 외부 관광객, 국내 관광객도 제주도에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용연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네. 여러분 또 그리고 용담동에 이제 이런 사업이 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친척이나 친구들이 용담동에 거주하면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 동에서 하던 조치재생협의체라는 명칭이다 하는데 관심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달라고 좀 가끔 부탁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무료로 감사합니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 지켜주시고. 예, 아주 좀 전에 그 비룡못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이 사업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는 용연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설화도 전설도 비룡못 전설도 있거든요.
전설의 마을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며 한 가지 더 조금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옛것에 지켜야 할 옛것은 조금은 남겨두고 이 마을 사람들이 조금 일상생활이 편안한 그런 것들은 조금 개편을 하고 그런 참고로 사업으로 아까 17개 코스 우리가 다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하잖아요. 주민들도 하고. 네. 그 비석, 네. 안내문. 네. 작년에 깨끗이 다 정비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이 봐야지. 네, 맞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들려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사님이 계신 질토레비라는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네, 탐나고울 병담길 개장에 이어서 여러 가지 제주 역사 문화에 관한 정보와 소식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질토레비가 길 안내자잖아요. 근데 길 안내를 할 때 옛것을 많이 지금 현재의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가치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과거 얘기 듣고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에게 말해주는 미래를 대비하라. 과거에 지킬 것을 이만큼 지켜야 할 아름다운 가치 있는 미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계속 그 이러저러한 아름다운 제주의 길을 적고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오는 7월 9일 창간호를 발간하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라고요. 제주 역사 문화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뭐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용연의 이야기 세 분께 잘 들었고요. 옛 선인들처럼 여러분들도 용연을 거닐고 즐기면서 올여름 또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